오사카의 문화는 일본에서 가장 구두세 문화다. 그 주식 투자 그 안 하는 그 일본인들은 70% 가까이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뭘 하느냐? 요즘 일본의 쌀값이 폭등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뭐 직장인이 쌀값이 너무 비싸서 일주일 정도만 사서 이렇게 먹고 한다. 우리는 쌀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그 제가 그 졸음으로 때 특히 이곳은 1995년까지인데 일본 중앙정부가 네. 그 식량 관리 제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쌀이 많이 생산이 되면 그것으로 다 사들였어요. 네. 그렇게 하여서 쌀값을 그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유통량 이것도 관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곳으로 또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농가가 다 지지해 주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비판이 많이 나와가지고 1995년에 식량 관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네. 네, 그 이후는 수요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요새는 그 많이 일본 사람들이 쌀을 그 먹었던 시대가 지나가 가지고 왜냐하면 외식을 많이 하고 소양 음식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5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20세기 말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현재는 50%밖에 그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쭉 그 줄였어요. 아, 생산을, 농사를. 생산 자체를 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코로나가 또 그랬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줄였어요. 사실상 코로나 때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관광객들 맞아요. 네네네. 엔조라는 면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일본 안에서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쌀밥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지 체험하려면 네네. 일본인처럼 먹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생산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쌀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슈퍼에 가도 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있어도 잡쌀밖에 없다라든가 엄청나게 비싸다라든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아니 그 10월 다시 그 새로운 그 쌀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네.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쌀값이 정말 비싼 데는 거의 2배 정도로 올라갔고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도 많이 사들였어요. 살이 있으면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재기를 왜냐면 사재기 맞아요. 못하면은 이제 더 비싸질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떤 그 우려. 네네네. 그거네요. 그리고 또 그 외식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슈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파스타라든가 그런 거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팝을 파는 산업이 많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냥 뭐 예. 초밥집이 됐든 그러니까 일반 식당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증강업자들이 엄청나게 사재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쌀을 구경하기가 어려워진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네. 일본에서 쌀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막 사재기가 벌어지고 가격이 급등하고 이해가 잘 안 그거는 됐는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1988년에 이쪽에 왔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쌀은 그 많이 남아도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우리도 지금 뭐 그렇죠. 근데 95년 이후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쌀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이쪽 좀 보내. 근데 아, 이게- 이쪽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콘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수출하면 비싸게 그 일본에 그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쌀도 종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네, 쌀 맛, 밥의 맛도 네, 네. 다르고요. 한국이 먹는 뭐 다 드셔보셨으니까. 아, 네,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쌀밥 이게 일본하고 똑같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 물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아, 예. 일본인들은 그 브랜드품이 있어요. 네. 예, 그래도 그것을 빼면 그 한국 쌀의 팝의 맛은 아주 괜찮거든요. 예, 굉장히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지방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 쌀이 많이 나오는 지방의 쌀은요, 엄청나게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그 경쟁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한 것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또 벌어진 일이면 긴급하게 우리 그냥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냥 빠르게 긴급하게 수출 물량 막 늘려가지고 정부가 막 공급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 대응을 좀 왜 잘 못하는 대응을 거죠? 진짜 그것도요. 2013년 정도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2014년부터는 정치가 관료들을 엄청나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베 시절. 네네, 아베 시절에 음. 인사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아베 정권의 사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관료들을 모두 그 한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한 그 제도를 바꾼 거죠. 그때까지는 관료가 조금 강한 조직이었는데 관료의 굿장 레벨까지 그 위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임명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직으로 밀려나기 싫은 관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 복지부동. 네, 그냥 정치인이 하라면 하고 네, 말려면 말고 예. 아니면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해진 것입니다. 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평가하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만은 부자 나라인데, 그러니까 부자 일본, 가난한 일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어떤 특별한 그 이유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도 일본 정부 주도라는 면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45년 이후 바뀌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전쟁을 했었을 때 완전히 그 정부 주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더 많다. 그러니까 불만을 말하지 말자. 아, 예. 하긴 저항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되게 억누르는 네네네. 그 전통이 있다라고 제가 네. 말씀 들은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그것이 그 지금 일본인들은 그냥 일본인들의 미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일본의 그 구두쇠 문화가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저도 이게 처음 봤는데 뭐 일본 여성들이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거는 도시락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아, 네네네. 그런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죠. 어. 네네. 그래서 그 왜냐하면 점심 값이 아주 비싸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물론
점심을 사는 사람들도요, 그,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한 것은 500엔, 그러니까 원코인, 네. 그 500엔짜리 있잖아요. 그 500엔, 뭐 한국 그 원으로 말하면 6천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그 도시락을요, 많이 싸가지고, 이거 그르마 있잖아요. 네네. 그곳으로 다니는 분들이 조금 뒷골목에 들어가면 아. 꽤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소위 그 편의점 도시락처럼. 네, 네네네. 우리는 요즘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먹는다고 하던데. 아, 네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진짜 만들어주는 도시락이라서 네. 편의점에서 사는 도시락 이상으로 굉장히 영양가도 괜찮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점심 때 그렇게 그르마를 이렇게 그러면서 오피스가 많은 데서는요, 네. 꽤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점심 시간이 되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러한 그르마를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500원, 500엔이죠. 500엔 그 돈 정으로 그냥 좋은 도시락을 사고 이런 문화도 계속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그렇군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일본 하면 부자 나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일반 일본인들 국민들은 뭐 여러 가지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가난한 일본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요새 특히 오사카의 문화는 일본에서 가장 구두쇠 문화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일본에서 가장 구두쇠 도시가 오사카, 그다음 나고야, 그다음 교토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두쇠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예, 그거는 검소하고 절약하고 좋은 문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오사카에 가면요, 가격표가 전혀 없는 그러한 가게가 꽤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가격 가격을. 교섭을. 네. 그러니까 가격표 자체가 없어요. 협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싸게 주세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 예를 들면 100엔, 네. 200엔이라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해도 끝까지 교섭을 하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보면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하는. 밤이니까 매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겨울에 이러한 구두쇠 문화 이것이 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겨울에 동사하는 사람들, 얼어 죽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 이거는 좀 납득이 좀 어려운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동사라고 해도 보통 뭐 산에서 동사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초체온증. 아, 저체온증. 예, 그게 35도 이하가 되면 체온이 그 상태가 쭉 가면 이게 춥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일본은 지금 65세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네. 65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30% 가까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들은요,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좀 병이 있는 경우, 뭔가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누워 있었는데 그대로 자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체온증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보통 우리가 날씨 춥네 그러면 이렇게 보일러라든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놔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아끼려고. 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층은 조금 아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초체온증으로 죽는 분은 1년에
여러 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 예, 그러나 일본은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아, 엄청나죠? 상대적으로 엄청나네요. 10배, 엄청납니다. 10배, 100배? 150배 뭐 예, 이러네요. 예, 그렇죠. 100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곳은 또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은 역시 춤을 출 때는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차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전기 담요 같은 네, 거. 전기, 예, 그렇죠. 예, 그것을 거의 모든 분이 쓰고 계세요. 그렇죠. 침대 밑에다 다 깔아놓죠. 네네. 그러나 일본은 그런 문화도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따뜻하게 하지 않는 게 잘 수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차이도 그런 데서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전략을 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지만 근데 이제 그 돈을 모으고 풀리는 과정을 보면은 투자보다는 그냥 적금식으로 은행에다 집어넣는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증시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주식을.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신탁이라든가 혹은 주식 투자 안 하는 일본인들은 70% 가까이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뭘 하느냐?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저축으로 하는 거죠. 네. 일단 저축만 보면 일본은 일단 여유도는 54%를 저축하고 있고, 네. 네, 여유도만 보면 미국은 15% 정도만 저축하고, 네. 유럽은 35%라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인들은 54%나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안전하게 은행에다 넣겠다. 네. 네, 그런 것도 역시 지금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에 그 습관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는요, 저축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국민들의 저축이 된 돈을 사용해가지고 전쟁 자금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특히 전쟁을 하기 시작한 이후 그거는 37년 중일 전쟁 이후 또 네. 대표한 전쟁 이때 일본 전체가 일본 정부 주도로 저축을 해라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발소에 가도요. 이발소 사장님의 협회가 있는데 그런 이발소의 주인들을 모여가지고 이발소에 온 손님들한테 저축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운동회라고 있잖아요. 네. 운동회 때 사람이 그루차를 만드는 위에서 보면 어떤 그루차가 되는 그런 활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저축라는 그루차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저축이라는 그런 그루차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절대 돈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자. 우리가 이길 때까지는 아끼고 전략하고. 예, 이러한 슬로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계속 라디오를 통해서 당시 퍼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나라를 것이 위해서 좋은 일이다. 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굴린다. 노동하지 않고 이거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냄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돈만 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된다. 아, 불로소득이다. 예. 거기서 나왔군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는 일본인들이 꽤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그러고 보면은 엄청난 계몽, 그러니까 캠페인에 의해서 국민 의식을 바꿔놨는데 네. 이게 일본이 그냥 변화가 참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시대가 바뀌면서 막 이러저러한 서양 문화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생각이 착착 바뀌고 이러는데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이 네. 생각이 유지가 되는 거 보면 그거는 역시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어오기는 하지만 다시 섬나라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한 그 역시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뭐 일본 증시 많이 올랐다.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기관 투자와 외국인들 그리고 일부 일본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증시라고 봐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요새는 그 미세스 와타나베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와타나베 부인이죠. 네. 그러니까 FX 시장이라든가 환율. 이런 것을 예, 환율 그것을 그 시장에 많이 뛰어든 뭐 미세스 와타나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지만 거의 남자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직은 일본인들은 저축으로 하면 오히려 돈이 계속 절약돼 가지고 결국은 돈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 안 그러는데 돈의 가치가 계속 그러니까 없어지는.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 나온 거 보니까 어느 일본 직장인 뭐 10년인지 20년인지 매일 그 식사를 정말 아껴가지고 예. 해가지고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10억인가를 모았는데 네, 맞습니다. 환율이 폭락해가지고 예. 그런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자신의 노력하고 관계 없는 데서 돈이 뭐 그 많아졌다 적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좀 약해요 일본인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그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네. 이러한 데서 기인이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 되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